안녕하세요. 친절한 야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화폐상습진 환자분이세요. 그런데 이 환자분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피부 고민 때문에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시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 천식도 있으시고 비염도 있으시고 그리고 구내염이 잘 생기는 사실 구내염이 너무 피곤해서 한계가 생긴다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리고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생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가 생기면 또 두 개가 생기고 또 그게 가라앉으면 옆에 또 생기고 다발성으로 아주 끊임없이 하나씩 늘려가면서 생긴다 이런 거를 사실 일반 우리가 구내염이라고만 좀 치부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건 자가면역 파트에서 사실 베치스트 실병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그걸 진단할 때 구내염을 먼저 이렇게 진단이 되면서 진행하는 그런 또 질병도 있어요. 물론 이 환자분께서 배치햇이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구내염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병을 하는 환자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토픽 화폐상습진이라고 하는 이 피부 질환을 치료를 하게 되면서 이 나머지 것들이 동시에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좀 드라마틱한 환자분의 사례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거의 1년 정도 전에 저랑 상담을 시작을 했고요. 학교 선생님이세요. 2017년 6월 왼쪽 발목 근처에 작은 수포가 하나 생기더니 점차 환부가 넓어지고 진물이 나고 가려웠습니다. 피부과에서 스테로이드를 연고를 받아서 2, 3주 정도 바르다가 스테로이드의 위험성을 알고 바르지 않고 관리를 하던 중에 2018년도 12월 동네 소금방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2019년 2월, 한 3개월 정도 완전히 나으셨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나 다시 2019년 9월, 그러니까 그해 한 7개월 후에 작은 수포가 다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금방에 또 다시 다니면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었는데 2020년 6월 소금방에 다녀도 이제는 관리가 안 되고 낫지를 않았습니다.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가려운 증상이 목과 팔, 다리로 번져서 두려운 마음에 피부과에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목과 팔다리는 햇빛 알러지라고 해서 리도맥스를 좀 바르고 일주일을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환부인 발목도 같이 처방받고 그 후로 현재까지 계속 스테로이드를 연고를 바르고 있습니다. 항히스타민 제제는 2주 정도 복용을 하고 있고요. 2017년 중반부터 잠이 안 오고 자주 깨며 잠을 자도 안 잔 것 같은 증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요. 낮에는 항상 피곤하고 아침에 출근길부터 졸립고 입안이 자주 헐고 잇몸에 염증이 생겨 잇몸이 패이고 얇아지는 일이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없었던 생리통도 생기고요. 2019년 4월에 걸린 감기가 기침이 계속되어 6월에 기관지 천식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최근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약물 복용과 흡입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염은 약한 후비루 증상이 20년 정도에 있었습니다. 최근 비타민 D 검사에서 수치가 34 정도로 나와서 주사를 맞고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진먼지 진드기, 그다음에 강아지, 고양이 홍합 알러지가 있습니다. 마스 검사에서 나왔던 검사인 것 같아요. 이분의 사연을 이렇게 듣고 있는 한이 굉장히 힘드시겠구나. 이제는 여러 가지 질병뿐만 아니라 잠이 안 오고 피곤하고 졸리고 이런 이 생활에 정말 불편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사 문제까지도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을 함께 가지고 있었을 때 이분처럼 비염 때문에 이비인후과 가시고 천식 때문에 내과 가시고 피부 때문에 피부과 가시고 그리고 잠이 안 오면 신경정신과에 가셔야 되고 이런 정말 병원을 여러 군데를 다 다녀도 뭔가 해결되지 않고 뭔가 근본적인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계셨던 환자분이세요. 사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한 1년 정도 넘게 저와 함께 치료를 했고요. 지금은 정말 우리 선생님께서 나는 완치된 것 같아요. 난 정말 지금 몇 개월 동안 피부에서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힘들었던 부분들도 거의 다 개선이 돼서 다 모든 게 해결됐어요 라고 사실 결론을 먼저 또 말씀을 드립니다.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께 제가
제 프로그램대로 지금 마스트 검사만 하셨었는데 진먼지 진드기 관리하시는 방법, 강아지, 고양이 정말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IgG 검사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IgG 검사상으로는 우유, 보리, 카제인, 완두콩, 땅콩, 옥수수, 감자, 무후 등의 IgG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 심각한 종류가 많은 거는 아니었지만 아주 일반적인 완두콩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땅콩이 IgG 검사에서 나오는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땅콩 알러지는 미국에서 땅콩 알러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서 땅콩 알러지가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 땅콩은 별로 없고요. 아몬드라든가 캐슈넛, 그런 다른 종류의 브라질 너트, 이런 너트 종류가 많이 나오고, 땅콩은 그리 많이 나오지는 편은 아닌데 이 선생님께서 나왔고요. 옥수수, 감자, 무는 굉장히 경계선에서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세요. 그리고 또 소변 검사를 하셨는데 약간 소변에서 출혈이 살짝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 수치도 살짝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 보셨을 때 친절한 야한스타일 구독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너무 사실 스마트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많은 질환들이 공통분모가 있다는 거죠. 천식, 아토피, 갑상선 기능 저하, 구내염, 비염. 자, 이 많은 것들이 다 한 가지로 귀결이 되죠. 면역 이상입니다. 자가 면역의 부류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가 면역에 대한 해결을 함께 하다 보면요, 이 문제는 동시다발적으로 다 같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분께서 이렇게 잘 개선돼서 지금은 너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리고 피부 사진을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발목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좀 심했을 때 사진도 보내주셨고요. 지금 현재 사진, 그리고 사진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하고 완전히 정말 치료된 거랑 좀 느낌이 다른 거거든요. 그것처럼. 그런데 제가 몇 번이나 여쭤봤어요. 한 4개월, 5개월 전부터 정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한 달 동안 가려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지금은 영양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한 4, 5개월 전부터 아주 기본적인 오메가3나 면역유산균, 그런 면역 관련 제제 이렇게 해서 처음에 드셨던 고용량의 영양소가 아니라 이제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용량으로 유지를 하시면서 다른 부분들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루어졌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너무 또 선생님의 어떤 증상이 개선이 되니까 또 다른 피부 때문에 고민하시는 아토피 환자분도 지인도 또 소개도 시켜주시고 그분도 지금 잘 치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이 또 길게 지나서 한 1년 정도 넘게 쭉 관리하면서 정말 끝까지 완치돼서 열심히 해주셨던, 그런데 이분의 굉장히 많은 카톡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제 핸드폰에. 그런데 한 2달, 석 달 메시지를 보면은, 약사님 이번 주에는요 막 가려웠어요, 다시 올라왔어요, 이거 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요, 이런 메시지들이, 불안한 메시지들이 많이 이 안에도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딱 지난 후에 어느 정도 딱 안정이 되니까 그런 메시지가 아예 사라지고 정말 깨끗한 피부로 계속, 이제는 사진도 안 보내세요. 그냥 괜찮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조금은 업앤다운이 심한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음식에도 알러지가 있지만 진먼지에도 심하고, 이런 강아지나 고양이 털에도 심한 경우는 내가 키우지 않아도 내 주변들이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옆에 가다 보면은 내가 어떤 오늘 원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빠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우여곡절 업앤다운을 다 이겨내시고 지금 다시 건강해진 모습으로 아이들 잘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